1458년 강원도 영월 청영포 도망칠 길이 없는 감옥 같은 이곳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유배로 오게 됩니다. 바로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긴 16의 어린 왕 단종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역사 한복판에 우리가 알던 충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한 남자가 나타나죠. 배우 유해진이 연기한 영월의 호장 어몽도입니다. 영화는 처음부터 이렇게 묻습니다. 역사가 단 2줄로 기록한 이 남자는 정말 충심 하나로 목숨을 걸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영월의 작은 고을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폐위된 왕이 귀양 와서 집 앞을 지나간다면 그 순간부터 그 마을은 더 이상 평범한 마을이 아닐 겁니다. 누구든 단종과 눈을 마주치면 그 자체로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영화는 그 공포의 한가운데서 한 사람의 얼굴을 클로즈업합니다. 어몽도. 오늘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와 실록 후대 전승을 기준으로 어몽도라는 이름이 실제로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단종의 죽음은 무엇이 진실에 가까운지 엄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화 속 유해진의 어몽도는 솔직히 말해 충신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그는 굉장히 현실적이죠. 마을에 귀양 온 왕을 보며 이게 웬 떡이냐 싶은 표정을 짓습니다. 유배지를 잘 관리해서 중앙정부의 눈에 들고 마을 경제라도 살려보려는 소시민적 욕망을 숨기지 않죠. 여기서 영화가 노리는 감정은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영웅이 아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충신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엄청 중요한 장치예요. 왜냐하면 시청자는 충신 어몽도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부터 결말이 보이거든요. 아, 충신이니까 목숨 걸겠네. 그런데 영화는 반대로 갑니다. 처음엔 어몽도가 단종을 인생을 바꿔줄 기회처럼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실제 역사 속 어몽도는 어떨까요? 그는 영월의 호장으로서 토대 기록과 전승에서는 단종이 영월에 도착했을 때부터 조력을 시작한 인물로 전해집니다. 즉, 실록의 어몽도가 크게 드러나는 방식이라기보단 토대 기록과 구전에서 단종의 마지막을 지켜준 사람으로 자리 잡은 인물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몽도는 중앙 권력의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의 중심에 서 있던 대신도 아니고 영문가 출신도 아니고 역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거물도 아닙니다. 그는 지방의 행정 실무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조선 권력의 가장 잔혹한 페이지에 이름을 남겼다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영화가 어몽도를 속물처럼 묘사한 이유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장항준 감독은 아마도 처음부터 완성된 충신보다 평범한 이웃이 어떤 비극을 목격하면서 결국 선택을 바꾸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가진 인간미는 그걸 설득하는데 최적의 카드였고요. 여러분이라면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왕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으신가요? 정치적 신념도 없고 가문도 없고 그저 영월에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그런데도 단종이라는 존재는 그 선택을 강요해버립니다. 그게 단종 사건의 가장 잔인한 부분이에요. 단종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인물이었거든요. 영화에서 가장 몰입감이 높은 장면, 단종과 어몽도가 함께 보낸 그 소소한 일상들, 밥을 먹고 말을 나누고 서로를 바라보고 잠깐이나마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순간들, 그 장면들은 사실일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실록의 단종 유배는 철저히 고립된 형태로 서술됩니다. 쉽게 말하면 왕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된 겁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단종은 살아있기만 해도 누군가에겐 명분이 됩니다. 태조에게 단종은 죽어야만 끝나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종의 유배는 살려두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죽게 만드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도 후대 전승에서는 어몽도가 밤마다 몰래 음식을 나르고 고난을 여쭈었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내려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실록은 권력이 남긴 기록입니다. 하지만 전승은 현장에서 남긴 것이죠. 실록은 기록자들의 언어로 남고 전승은 사람들의 입으로 살아남죠. 그리고 단종 사건은 이 두 개가 가장 격렬하게 충돌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특히 단종의 죽음에 관해서 세조실록은 단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대 야사와 전승에선 타약을 받았다, 혹은 조살당했다는 설이 파다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쪽이 맞냐를 단정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충돌이 생겼냐는 겁니다. 실록 입장에선 단종이 타살당했다고 쓰는 순간 그건 세조의 정통성을 흔드는 기록이 됩니다. 즉, 권력이 자기 손으로 왕을 죽였다고 공식 문서에 남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전승 입장에선 사람들은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아니, 그 어린 왕이 정말 스스로 죽었다고? 이 감정의 거부감이 전승을 살아남게 만든 거예요. 영화는 이 갈림길을 굉장히 영리하게 택합니다. 영화 속에서 사약이냐 자살이냐를 정답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몽도라는 한 사람의 시선으로 단종의 마지막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즉, 영화가 선택한 건 이거예요. 진실은 기록이 아니라 그 순간을 지켜본 인간의 얼굴에 있다. 그래서 영화는 단종의 최후를 권력의 문장으로 처리하지 않고 어몽도의 눈을 통해 왕으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을 예우하며 비극을 완성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단종 사건이 왜 조선 최악의 미스터리로 남았을까요? 단종이 죽는 순간 누구도 그 시신에 손을 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종은 이미 역적의 명분이었고 그 시신을 거두는 순간 그 사람도 같이 역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몽도는 그 금기를 넘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건 충성심 이전에 공포를 뚫고 나가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영화가 바로 그 지점을 가장 인간적으로 파고들죠. 이 영화의 제목은 왜 왕을 모신 남자가 아니라 왕과 사는 남자일까요? 모신다는 계급적 복종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산다는 삶을 공유했다는 뜻이죠. 즉, 이 영화는 어몽도를 왕의 신하로 그리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왕의 신하가 아니라 외로운 소년의 유일한 어른이 되어주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생각보다 날카로웠어요. 역사는 늘 위대한 인물들로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장 어두운 순간을 버티게 만든 건 평범한 사람들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거창한 정치적 신념이 없어도 눈앞의 부조리에 슬퍼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역사의 온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몽도에게 남은 말, 좋은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는 것은 달게 받겠다. 이 문장은 단순한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한 일을 안다. 내가 당할 벌도 안다. 그래도 하겠다. 이건 충신의 말이라기보다 한 인간이 스스로를 지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2026년에 던지는 질문은 사실 단종이 아니라 어몽도입니다. 쉽게 말해 당신은 어몽도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유해진의 익살뒤에 가려진 묵직한 진심, 그리고 박지훈이 그려낸 단종의 고독.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우리가 박제된 역사로만 알았던 사건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오늘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